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절기 고령자 사망에다 코로나 사망자까지 겹치면서 화장장마다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 개혁과 쇄신에 맞게 경선 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사립대가 만성 재정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수 지역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일상 회복과 함께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여수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4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1,066명, 순천에서 1,083명, 광양 528명, 고흥에서 174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2,200명, 순천에서 1,832명, 광양에서 790명, 고흥에서 17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환절기 여파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화장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운구 차량들이 줄지어 화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 화장장은 하루 7차례였던 화장 횟수를 8차례로 늘렸습니다. 환절기가 끝나는 이맘때 하루 평균 12건에 머물던 화장 건수는 많게는 25건까지도 늘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끝나고 좀 따뜻해지잖아요. 봄이 와서요. 이때는 좀 이제 줄어들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 영향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광주 전남 6개 화장장이 대부분 같은 상황. 관내 거주자만 사용 가능했던 여수와 광양 화장장을 도민 모두에게로 범위를 확대하고 개장유골 화장은 전면 금지하는 등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일시 중지는 전국의 화장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 3일차 화장률은 34%, 10건 중 7건은 예약이 밀려 4, 5일장을 치르는 셈입니다. 화장장이 한 곳뿐인 광주는 21.5%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장장 가동률 제고와 같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 제고하고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지금까지 420여 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3월에 사망한 만큼 화장장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4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48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정원박람회 사업비 28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비 45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순천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배정된 신속 집행 예산 3,300여억 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00만 명을 넘었던 여수 지역의 관광객 수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70만 명까지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2%가량이 다시 늘어 977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일상회복과 함께 다음 달부터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소통과 식품안전, 방역관리 등 관광종합대책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는 모두 156명. 지난주부터 후보 검증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9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데 광역 기초의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선정한 방식은 이른바 당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을 100% 반영했습니다. 지자체장 후보 선정 방식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지역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직 싸움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천제도 폐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가 큰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중앙정치나 특정 정치인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못 빠진 자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공천을 안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주말을 앞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의 개혁과 당의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어떤 경선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현역과 신인, 기존 입지자와 복당 인사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교별 자율적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다만 과거 일제고사와 같은 비교육적 현상을 막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한 뒤 그 결과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위원회 출신이라는 한 언론 매체 보도와 관련해 공사 측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박성현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위원회 출신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2011년 미래기획위 국가재정운용 SOC 해양 항만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문 역할을 한 이력이 잘못 확인돼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박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목포 해양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춘분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물러가고 포근함이 한층 더 강해지는 절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오전까지 쌀쌀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 7에서 14도, 순천 5에서 16도, 광양 6에서 16도, 고흥 4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4에서 14도, 목포는 4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 지방대 위기 관련해서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심각한 만성 적자 탓에 국립대 같은 학과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양 지역의 한려대학교는 이미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교문엔 자물쇠가 굳게 잠겼고 학교 건물은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던 한려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려대학교는 설립자 A씨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된 2012년 이후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내몰려 장학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학교 재단이 해직 교수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얼마 전 한려대 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지난달 28일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한려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 조치됐고 신입생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교직원들도 모두 해고됐고 학교 부지와 건물도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이라 지금 아무도 없어요. 28일자로 다 해고시켰거든요. 같은 설립자가 세웠던 인근 광양보건대도 상황이 좋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000여 명 가까운 재학생이 다녔던 광양보건대의 올해 신입생은 불과 40여 명. 2013년 이후 교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는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금을 회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900명씩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100명도 채 모집 못하는 학교로 전락했죠. 학교 운영이 급속도로 최근 4년 동안 나빠져가지고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인근 원룸가와 상가들의 경기도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나 남은 광양보건대조차 폐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몇천 명씩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차이가 많죠. 그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공실률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큰일이죠.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학령 인구 감소에 이어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인 지방 사립대들. 최전선에서 지방대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가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박람회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연대도 수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연대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일 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공론화 요구에는 별도로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세제 지원 등 양면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자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고 이와 별도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징수 유예와 관허 사업 제한 유보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